나는 아직 젊다. 55세에서 74세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년의 지평.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55세에서 7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랜드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이 나이대는 은퇴와 노후 생활의 시기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GZ세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목받는다.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서 이들은 나는 아직 젊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증명해가며 제2, 제3의 인생을 펼쳐 보이고 있다. GZ세대가 가진 특징, 그리고 이들이 바꾸어놓은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아닌 삶에 대한 태도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는 과거 유명 작가들이 노년을 바라보며 남긴 통찰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통찰을 GZ세대의 시각과 결합해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액티브 시니어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1.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태도가 결정하는 젊음의 본질. 나는 아직 젊다. 이 말은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50대가 되면 은퇴를 앞두고 60대가 되면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조용히 여생을 즐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GZ세대는 스스로를 노년이라 부르는 것에 반기를 들며 젊음은 도전과 배움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노년을 인생의 황혼이 아닌 새로운 아침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독일의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은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며 인간의 정신은 종종 이를 초월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정신적 성장과 열정이 있다면 비록 육체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서도 늙는다는 것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던져준 작가들이 많다. 박완서 작가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인생 후반부에도 문학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때로는 육체의 노화에 대한 고통이나 아쉬움이 담기지만 동시에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심오한 통찰도 함께 녹아있다. 이는 GZ세대가 말하는 나는 아직 젊다는 선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들은 육체적 제약이 느껴질 때일수록 오히려 새롭게 배우고 탐구하는 열정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2. 건강을 통한 자기관리. 활기찬 노후와 마음의 안정. GZ세대가 이전 세대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다. 과거에는 노화하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GZ세대는 아프고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고 있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산, 마라톤 등 운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 식단이나 자연식과 같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며 노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 건강보조제나 각종 자연요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건강정보를 습득하는 일도 흔하다. 특히 GZ세대 중에는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와 같은 디지털 헬스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고 운동량과 영양 섭취를 꼼꼼히 기록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관리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예로 들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를 충족한 뒤에는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러야 한다. GZ세대는 노후에 이르러서도 자아실현의 단계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치열하게 관리한다. 그들에게 건강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적극적인 삶의 기반이다. 3. 경제적 활약과 세컨드 커리어의 개척. GZ세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60대에 접어들면 공식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GZ세대는 여전히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갖춘 상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간다. 일부는 재취업을 선택한다. 축적된 전문 지식을 토대로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거나 파트타임 형태로 일을 지속한다. 또 다른 일부는 세컨드 커리어를 찾아 창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취미로 해오던 공예나 그림, 음악 등의 특기를 살려 개인 공방을 열고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와 판매를 병행한다. 노년 세대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GZ세대가 스스로 주도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들은 우리 세대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면서 사회 전체의 시각도 바꾸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GZ세대가 만들어낸 이 액티브 시니어 트렌드는 기업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다양한 시니어 맞춤 직업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다. 4. 디지털 세대를 넘나드는 뉴노멀 GZ세대. G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적응력이다. 흔히 중장년층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SNS를 즐기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과 금융거래도 자유롭게 하는 쥐쥐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쥐쥐 세대 중 일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인생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시니어를 위한 건강, 문화 여행 정보를 공유한다.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에 올리며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한다. 디지털 문맹이라고 불릴 것 같았던 중장년층이 오히려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 현상은 흥미롭다. 다수의 쥐쥐세대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높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술이라 해도 적극적으로 학습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5. 자기개발과 사회기여. 지혜와 경험을 나누다. 쥐쥐 세대는 더 이상 퇴장하는 세대가 아니다. 대부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은퇴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적 성장을 이어간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라는 마음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봉사활동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후배 세대에게 전수하는 노력도 활발하다. 이는 일본의 유명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언급했던 인생 후반부야말로 전반부에서 배운 것을 타인과 나누는 시기라는 말과 맥이 닿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사회나 후배 세대에게 환원하는 과정이 더욱 의미 있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쥐쥐세대의 움직임은 세대 간 갈등이 빈번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노하우 전수, 세대 간 멘토링,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앞선 세대가 살아온 인생 궤적이 귀중한 길잡이가 되고 쥐쥐세대는 젊은 세대의 트렌드와 신선한 사고방식을 흡수하며 끊임없이 발전한다. 6.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문화와 시장 변화. 쥐쥐 세대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도 이어진다. 과거에는 시니어층이 소비 활동에서 한 발 물러서고 주로 의료나 간병 서비스, 전통적인 보험 상품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쥐쥐 세대는 더욱 다채롭고 젊은 소비 성향을 보여준다. 정년 퇴직 후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이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특별한 체험형 여행이나 배낭여행, 장기 체류를 즐긴다. 공연, 전시회, 영화, 뮤지컬 관람 등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골프, 스키, 스킨스쿠버 같은 레저 스포츠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쥐쥐 세대 중 상당수는 나이가 들었다고 옷차림이나 외모 가꾸기에 소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 멋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오히려 삶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기예금이나 부동산, 연금보험 정도가 시니어들의 주된 재테크 수단이었다면 오늘날 쥐쥐세대는 주식, 가상화폐, P2P 투자 등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이처럼 쥐쥐세대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도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7. 노년 문학과 예술 속에서 만나는 인생 이막의 가치. 노년의 가치를 조명하는 문학 예술 작품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가와 예술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가 가져다주는 고뇌와 지혜를 탐구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는 인생 후반부의 깨달음과 영혼의 평온이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들이 중년 이후에 겪는 내적 갈등과 성찰의 과정은 쥐쥐 세대가 말하는 나는 아직 젊다는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내면을 가꾸는 일이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는 깨달음이다. 알베르 카뮈의 에세이나 소설 역시 삶에 대한 열정과 부조리에 맞선 인간의 저항을 다룬다. 카뮈가 말하는 반항 정신은 노년층이라고 해서 죽은 감정이 아님을 시사한다. 쥐쥐 세대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산한다. 한국 문학에서는 이청준이나 황석영 같은 작가들이 노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에서 찾아오는 성찰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들은 노년이 단순히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탐색하는 시기로 바라본다. 오늘날 쥐쥐세대가 체감하는 제2의 전성기와도 맞물리는 흐름이다. 이처럼 노년 문학과 예술에 투영된 가치들은 새로운 세대의 노년 문화가 태동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영감이 된다. 쥐쥐세대는 과거의 문학 작품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더 풍성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다시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고 있다. 8. 세대 간 협업과 윈윈 효과.
청년 세대와 주주 세대가 서로 다른 점만큼이나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많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문화에 익숙한 청년 세대는 주주 세대에게 디지털 활용 능력과 신선한 감각을 전달한다. 반면 주주 세대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청년 세대가 범하기 쉬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이러한 상호보완 관계는 최근 기업 환경에서도 주목받는 멀티제너레이션 워크플레이스 개념과 부합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하며 일할 때 충돌보다는 협업이 극대화될 때 오히려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주 세대가 가진 방대한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은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에도 큰 자산이 되며 청년의 역동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가정 내부에서도 조부모 세대와 손주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통적 가족 문화가 풍성해지고 있다. GZ세대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모습은 손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반대로 손주들은 조부모에게 SNS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영상을 편집한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배움을 이어가는 모습은 가정에서 시작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형태의 세대 간 연대를 형성한다. 9. 100세 시대의 선구자. 주주 세대가 꿈꾸는 미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기대 수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주주 세대는 그 선두에 서서 어떻게 하면 노화라는 과정을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에서 벗어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주주 세대는 육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인 충족과 의미를 중요시한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통해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이 고립되지 않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활기를 찾는다. 끊임없는 학습은 주주 세대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나이가 든다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되려 인생에서 얻은 통찰력을 학습과 접목해 보다 깊이 있는 성장을 이뤄낸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액티브 시니어의 움직임은 두드러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행,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층의 적극적인 활동이 일반화되면 사회 전체가 나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인생 단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나는 아직 점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주 세대. 주주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노년의 모습은 단순한 시대적 흐름을 넘어 수많은 인생 2막과 인생 3막의 생생한 현장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 주주 세대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과거의 관념을 전복시킬 만큼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찬 일상으로 나아가고 노화 대신 웰에이징을 선택하며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 어느 작가는 노년은 구걸당하는 시기가 아닌 온전히 누려야 할 또 다른 인생이라고 말했다. 주주 세대는 바로 이 문장을 몸소 실천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맺은 말. GZ세대가 외치는 나는 아직 젊다라는 말은 결코 헛된 낭만이나 자기 위안이 아니다. 몸을 가꾸고 재테크를 공부하고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봉사와 멘토링으로 후배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뒷다리로 물러나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선언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배 세대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노년은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낡은 공식을 무너뜨리며 인생은 길고 아직 펼쳐낼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젊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인간은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노래했듯이 GZ세대 역시 날마다 스스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며 제2,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과거 노년을 소극적이고 조용한 시기로 바라봤던 고정관념을 깨고 액티브 시니어로서 당당히 삶의 주인이 되는 GZ세대야말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를 예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